근대와 전근대가 만나다. 현재 우리가 쓰는 우산은 근대 서구에서 비롯이 되었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산은 서양으로부터 유입된 거다. 우리나라에 우산이 들어온 시기는 18세기 중반으로 선교사들을 통해서였었다. 우리나라에 우산이 들어오게 된 유래. 당시 우산은 박쥐 모양의 비닐이나 기름종이 또는 방수 처리한 헝겊을 나무나 쇠로 만든 우산살에 덮어서 만들었었다. 그런데 우산이 도입된 이후에도 민가에서는 비를 가리는 행위를 금하는 풍습이 여전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비를 가리는 용도로 우산을 사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교사들 우산 쓰고 다니면은 우리 동네에서 재수없는 짓 한다고 맞고 그랬다고. 민가에서는 의도적으로 비를 가리는 행동을 금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농경사회 문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경사회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하늘이고 그 중에서도 비지. 근대 이전 농경사회에선 기후가 농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 농민들은 하늘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뜻에 순종하고 거스르지 않으려고 조심했지. 하늘이 비를 주면 그냥 비를 받아야 돼. 맞아야 되지. 비가 내릴 때 도구를 의도적으로 비를 가린다? 그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부도덕한 행위다.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라고 믿었었다. 기록에 따르면 우산이 도입된 초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우산을 사용하기를 꺼려했었다. 물론 이 서양에서도 이제 우산이 도입된 이유는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주말마다 놀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난 거야. 야외 활동을 하면서 가리기 위해서 우산을 많이 쓰기 시작했었지. 당시 독립신문에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렸을 때 우리나라 농민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을까? 외국인들이 우산을 쓰고 거리에 나갔다 집단 폭행당했다라는 기사가 실려있다. 이거 확실히 사실이야. 외국인 선교사들도 선교 활동에 지장을 받을까봐 우산 쓰고 다니는 걸 자제했다라고 하니 우산에 대한 사회적 거부 반응이 얼마였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산의 사용은 점차 확산되었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학당에서부터 여성들이 우산을 쓰는 거지. 우산이 사회에 정착되면서 또 다른 금기사항이 등장을 했었다. 예를 들어 민가에서 방 안에서는 우산을 펴는 것을 금지했었다. 왜? 방 안에서 우산을 피면 방의 불빛을 가리는 거지. 햇빛 가리는 거죠. 해가 안 닿는 곳에 제일 대표적인데 어디? 감옥. 방 안에서 우산을 펴면 죄를 지어 감옥 간다라는 속설 때문이었었다. 마치 그냥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선풍기 켜놓고 자면은 죽는다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 왜? 숨 막혀서 죽는다고. 방에서 우산을 펴는 것은 스스로 빛을 가린다. 햇빛을 보기 힘든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 다음, 우산을 거꾸로 들면 벼락 맞는다 라는 속성이 있다. 왜? 거꾸로 든 우산은 하늘에 대한 거역이다. 하늘을 노하게 해서 벼락을 맞는다. 서구에서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랐을 거예요. 우산이 권력이나 힘 있는 남성의 상징. 왜 그랬을까? 둥글게 생겼지, 윗부분이. 그게 태양을 상징하는 거죠. 우산살이 동서남북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햇살이 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역시 태양은 남자지 라는 생각에 여성들은 우산 못 쓰게 했었지. 이러한 정서가 우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서양에서는 저기 코쟁이들은 저기 남자들만 우산을 쓴디야. 그러니까 지들끼리만 또 쓰고 있었겠지. 남녀차별이라는 봉건적 정서와 결합을 해서 우산은 누구만 써야 돼? 사회생활하는 남성들만 썼어야 했었었지. 어쨌든 근데 여기 중간에 그 이화학당 얘기 해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우산은 서구 근대에서 들어왔지만 의미와 용도에 대한 해석은
근대성과 전근대성 모두 지니게 되었다. 근대성 여성들도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산 쓰고. 훨씬 편하겠지. 근대성.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났습니다. 전근대성은 뭐겠어요? 전근대성은 남성 중심의 가치관. 이런 거지. 두루두루 섞여 있어. 우산이 단순히 비를 막는 본연의 용도를 찾기까지 때때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다양한 일화를 만들어냈다. 서양에서 들어왔었던 우산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은 빨간색 책. 우리 고유의 풍속과 서양의 문물이 혼합되어 대중문화로 자리 잡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옆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너 한 번만 더 해가지고 놀래키면 딱이 맞을 것 같아. 윗글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가 딱이 떼이기라는 게 아니야. 나는 줄 서야 돼. 앞에 있어. 아까 봤거든. 예언이. 우리나라에서의 우산이 들어온 시기는 언제예요? 18세기 중반. 우산에 대한 금기가 해제된 이유는 안 나타나 있죠? 우리나라의 우산에 들어온 초기 형태는 뭐처럼? 박쥐 형태. 우산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되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의미는 근대와 전근대가 만납니다. 우산 도입 초기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산 사용을 자제한 이유는 뭐예요? 맞으니까. 맞을 때도 어때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일반인들이 우산을 쓰는 시작한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산이라는 거 한자 자체가 뭐예요? 우, 비를, 산, 흩어지게 하다.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우산과 비슷한 게 밝혀졌지만 그것은 우산이 아니라 일산이었어. 일산. 파라솔. 파라솔도 원래 파라, 뭐뭐에 반대하여, 영어의 against, 솔, 태양, 태양에 반대합니다. 그게 파라솔이에요. 당시 일산은 왕의 권위와 위엄의 상징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쓸 수 없었겠지. 소수의 상류층은 볕을 가리거나 비를 피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민가에서는 몇 가지 도구를 했으나 최소한으로 비를 피했다. 하늘을 거역하지 않았다. 조선 후기까지 일반인들은 지프로 만든 도롱이를 어깨에 걸치기도 했고 삿갓을 쓰거나 갈모를 만들어서 갓 위에 쓰기도 했다.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비를 가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적절한 거 1번 서양식 우산이 정착된 다음에 앞으로 도롱이와 삿갓은 쓰지 말아라. 그런 금기 내용 없죠? 서양식 우산이 들어오기 전에 왕이나 상류추만 비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요 해를 피하기 위해서 해를 피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썼던 걸 비 피할 때도 좀 썼던 거겠지. 도롱이나 삿갓을 이용해 비를 가리는 것도 서양식 우산이 도입된 이후에 허용? 아니요. 이 정도는 서양식 우산 들어오기 전에 허용됐었지. 비를 가리는 행동을 금하는 풍습이 있었지만 모든 경우에 절대로 비를 피하면 안 돼. 그거는 아니었어. 도롱이와 삿갓 있었잖아요. 비를 피하기 위해 민가에서 만든 도구, 도롱이 삿갓. 우산과 형태가 비슷해? 아니요. 도롱이 삿갓은 도롱이는 여기, 삿갓은 머리에 쓰는 거. 우산은 이렇게인데 다르지. 기억. 서양에서 들어온 우산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우리의 풍속과 서양이 혼합이 되어서 대중문화로 자리 잡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쓰개치마. 개화기 들어서면서 여성도 신학문을 배울 수 있는 여학교가 설립이 되었다. 이 여학교 다니는 언니들 완전 평범한 애들한테서는 완전 워너비 언니들이지.
얼굴을 드러내놓고 외출하는 것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쓰개 치마를 쓰고 등하교를 했습니다. 여학교에서는 쓰개 치마를 교칙으로 금지했고, 그러면 나 학교 그만둘래. 자퇴생이 많아져서 검정 우산을 나눠준 거예요. 이후 우산은 여학생들은 물론 일반 여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유행했으며 요즘 요 정도는 들어줘야지. 얼굴을 가리는 용도와 더불어 햇빛을 가리는 양산으로까지 확대가 되어서 멋을 내는 도구다. 외출을 꺼리던 여인들이 집을 나와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결국엔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도와주었습니다. 우산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여러 가지들이 혼합이 되는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라고 해줘서 요거는 답 그냥 써드리도록 할게요. 말이 엄청 긴데 얼굴을 내놓고 외출하는 것을 꺼리는 고유의 풍습과 서양 문물인 우산이 혼합되어 대중문화로 자리 잡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다르게 쓰는 그런 문화들 같은 게 있을까? 딱히 뭐 생각나지는 않네요.